기다리면 연락 올 거라는 말 설마 그냥 믿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지 마, 기다려야 해, 이런 말 믿어보신 적 있으시죠?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을될까봐 무섭고, 그래도 나 정말 많이 좋아해줬던 사람인데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날 사랑했는데 왜 이별을 결심했을까요? 이미 사랑했던 감정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왜 헤어지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똑똑하게 다가가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 이별 후 손 놓고 있으면 영영 이별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상대의 인내심은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다. 예전엔 상대가 여러분한테 안달복달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도파민이 팡팡 터지던, 우리의 단점은 모르고 장점만 크게 보이던 그때 얘기죠. 그랬던 상대도 그냥 지쳐버렸다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던 감칠맛 나는 감정과 끝이 없는 밀당, 연애 초기를 활활 불지필 수는 있어도 길어지면요,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도 그 불안정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에 더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활활 열정적으로 좋아해줬던 모습만 떠올리면서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아쉽지 않은 척, 또 없이도 잘 사는 척, 척만 한다면 어떨까요? 상대 입장에선 여러분은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오히려 확신을 갖고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왜 이별 후 을이 될까봐 두려워서 재고 따지는 행동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아마 왜 기다리라는 말이 있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별 후 손 놓고 있으면 영영 이별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 기다림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기다림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문제죠. 오히려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처음 매력마저도 다 깎아먹어버릴 바에는 멈춰서 하는 게 낫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대의 감정도 상황도 변할 텐데 우리 정말 이렇게 멈춰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바로 상대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후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씨앗을 심어두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초반에 활활 타는 도파민을 줬어도 이쁘지만 건드릴 수 없는 가시돋친 장미일 뿐이에요. 눈은 가지만 손은 뻗을 수 없는 존재죠. 상대가 돌아오고 싶게 만들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주셔야 돼요. 그 문제를 똑바로 인지를 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 만나도 또 똑같겠지? 이러면서 더 멀어질 거라는 거.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책만 해서 의리 될까봐 불안해요. 이런 분들 계시면 이거는 불안함이 너무 크셔가지고 상황 파악이 지금 좀 어려우신 경우일 수 있거든요.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고 카톡으로 같이 응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갑으로 빠른 제외를 하는 법 첫 번째, 무작정은 NO, 연락은 타이밍. 연락 안 하면 잊힐까봐 무서운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연락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제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현실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엔지나 씨가 다시 갈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최적의 타이밍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상대의 실망한 감정을 풀어줄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이별 직후, 플래티넘 타이밍이라고 하죠. 감정을 풀어야 하니 이때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이 관계일보 치트키 너어톡을 보내시는 거고요. 근데 이별 후 열흘, 골든 타이밍조차 놓쳤다, 그러면 상대도 혼란스러운 이별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허전함이 생기거나, 혹은 이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구나,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쌤, 근데 상대한테 감정의 동요가 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상대의 감정에 틈이 생겼다는 시그널 몇 가지 좀 추가로 짚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SNS로 나를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던 SNS 활동을 하거나 중단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혹은 공통지인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나 일심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반응이 살짝 올라올 때 등 기존에 보이던 행동 패턴이랑 달라지는
순간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때가 이제 다시 없을 기회예요. 그 행동이 꼭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상대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대 마음에 틈이 생겼다. 그걸 파고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감정만 쏟아내서는 절대 그 틈을 파고들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똑똑한 갑으로 빠른 재회라는 법 두 번째, 이미 시간을 버렸다면 기회로 활용하기. 만약에 이미 정말 한참을 기다리기만 했다면요, 그 시간 동안 상대는 이제 감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럴 때 갑자기 자니? 자는구나. 이런 나 혼자만 감성 폭발한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아직도 그때랑 똑같구나? 상대는 바로 알아챌 거예요. 내가 이전이랑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기왕에 이렇게 낭비해버린 시간이라면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사실 내가 그 시간 동안 이만큼 바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금은 한층 차분하고 자기관리가 된 모습. 예전에는 불안해서 붙잡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을 잘 정리하고 돌아보고 이제는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이런 이미지 포지셔닝에 성공을 하시면요, 상대도 얘 달라졌네? 괜찮아졌네? 이러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큰 얼룩이 진 줄 알았던, 너무 좋아했던 옷이 다시 보니까 더 깨끗하고 반듯하게 세탁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그 옷을 꺼내 입던 설렘도 되새겨보고 싶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다른 새로운 면도 생기지 않았을까? 마치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낯선 감정이 주는 긴장과 설렘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쫙 짚어보면 1번, 이별하고도 밀당하려는 태도는 상대의 인내심만 꺾어요. 2번, 기다리더라도 전략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3번, 연락은 무작정이 아닌 타이밍이라는 거. 4번, 이미 시간을 버렸다면 스토리텔링으로 잘 커버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4가지 머릿속에 꼭 외워두세요. 자, 오늘은 이별을 연락을 할지 말지 딱 정해드린 영상이었어요. 궁금한 거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